안녕하십니까. 이번 모의고사 3회 부동산 공법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의고사가 이제 3회째죠. 자, 1회, 2회, 3회까지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점수가 썩 많이 나올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2대 2의 3회 문제는 2대 2의 3회 문제, 이것은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를 그런 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부 다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뭐 겹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중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반복해 주는 거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배분해 가지고 어쩌다 하면 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지금 문제표 만들어서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내용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지금 모의고사 보는 이 내용들을 다 모았다가 여러분들이 8월 달쯤 가가지고 8월 말 이후 가가지고 8월 말, 그래서 9월 이 사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문제 내용들이 되게 괜찮을 것이고 그 문제 내용들이 중요하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8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광역도시계획 출제 가능성이 보통 20%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 제가 계속 내면서 세 번째 지금 광역 처음 내고 있습니다. 자, 1번.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에 속한 경우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있다.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때는 누가 지정해요? 국장. 이건 알아야 돼요. 2번. 광역계획권 둘 이상의 시, 도,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시도에서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수립자 알아야죠.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수립은 누가 합니까? 수립은 원칙은 누가 해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시장 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단독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하고 다 모여서 공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면 누가 수립을 하는가? 수립은 첫 번째,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고, 공동 수립하다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장이 단속, 국가계획은 국장 단속,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지정권자 알고 수립자는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옳은 편이고, 3번 국장, 시도,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같은 지문을 우리가 자주 보는 지문이 아니요. 평소에 읽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넘기는 연습해야 돼요. 3번 읽어보고 옳을까 X일까 고민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답 찾는 연습해야지 내용 여러분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해설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요. 통과시키고 답이나 찾으러 갑시다. 4번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것은 누구 승인 받습니까? 도지사 승인 받고, 시도가 공동 수립한 건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자, 여기에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죠.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공동 수립하더라도 승인 안 받아요. 국장도 승인 안 받고 공동할 때 승인 없습니다. 승인은 누구만 받아요?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는 국장. 도지사가 단독하면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부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광역기본계획은 공청회, 관리계획은 공남 그러죠. 그래서 81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2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82번 도시관리계획 출제 가능성을 80%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속 편합니다. 1번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시관리계획은 관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첫 번째 위반자 생각하시죠. 위반자. 도시관리계획 누가 위반하냐?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답니다.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종종 둘 이상 되는 도시에 걸칠 수가 있겠죠. 둘 이상 되는 도시에 걸친다. 그때는 어쩌라 그래요? 협의해서 관할 시장군수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어쩌든가 공동으로 입안하든가 입안할자를 지정하든가 협의가 불성립하면 성립하게 되면 공동하든가 입안자 지정 협의가 불성립했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 둘 이상의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입안할자를 정해줍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은 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은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도시관계가 관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 맞죠? 둘 이상 도시에 걸친 도시관계가 협의해서 공동하거나 입안할자를 정한다. 오른편이요. 2번 도시관계 입안할 때는 도시관계 토서 보호자는 계획서면을 작성해야 된다. 2번은 함정 쓰는 지문이 아니죠. 도시관리계 만들 때는 자 도로계 만듭시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다 그리고 서류 꾸민다 이 얘기니까 당연한 얘기고 3번 주민은 도시제한 공격 지정할 것을 도시관리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주민이 입안하자고 제한하는데 제한하는 건 뭐라고요?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주기지 아닙니까? 기반시설 지구단위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뭡니까?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 만약에 공원 그러면 공원은 기반시설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위3 입안 제한받은 입안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하더라도 75일 내 반영 여부 통보 또 75일 나와서 틀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받았으면 며칠 내 45일 내 결과 통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며칠 30일 연장이 되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이 맞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이 되니까 다음은 며칠이요? 75일 내 통보해야 된다. 오른편입니다. 5번 도시관리계 입안일 또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입안할 때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묻는 게 뭔가를 빨리 캐쳐야 돼요. 도시관리계 입안할 때 자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항목에 광역에서 했던 거는 똑같이 하고 뭐도 포함된다?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추가가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략사항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툭 쳐가지고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3번입니다. 83번입니다. 83번. 국회법령상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 특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 중요합니다. 얘도 출제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봐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의 결정고시를 보는 특례.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안에서. 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특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매립 목적에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다. 아니면 다르다. 아니면 둘 이상 이웃하거나 걸쳐있다. 시작합시다. 매립 목적,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매립 목적 이웃하는 용도지가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지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두 번째, 다르거나 둘 이상 걸쳐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관리계 결정 절차에 의해서 용도지를 별도 지정해야 한다. 자, 도시지역 결정고시 보는 특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연접, 또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 연접.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전원개발사업계획정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뭐는 뺀다? 취락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세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뭐만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자동 뭐가 된다? 농림지역 결정고시.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만 지정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출제가 잘 돼요. 정리 잘 해야 돼요. 자, 봅니다.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림지역에 인접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할 경우 매립 준공 인가로부터 농림지역 지정 고시 된 걸 본다.
얘가 나왔죠. 자, 왜 매립한다? 농지조성. 이웃하는 용도 지금 뭐다? 농림적이다. 똑같죠. 똑같을 때는 매립 증거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를 뜬다. 지정된 것을 본다. 지정된 것을 본다. 그 대신 뭐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죠. 근데 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립 증거 인가일에 농림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고시는 해야 된다. 2번 항만법에 한 항만교서 도시지역 연접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 결정 고시닥을 본다. 예죠. 항만교서 도시 연접하면 도시지역 결정을 봅니다. 3번 사람이 찜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결정고시. 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지정 고시하면 도시지역 결정고시가 됩니다. 4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결정고시. 보세요. 관리지역에서 뭐만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농림지역 결정고시 본다. 5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따라 보전산지 지정 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을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결정고시 본다. 이거죠.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 지정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결정고시 본다. 그러면 5 그래야죠. 자, 문제 84번입니다. 84번. 커음표율과 용적률 최대 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주, 상, 공, 녹 이것은 법률이죠. 법률. 자, 이것은 법률상 벌써 봐죠. 자, 첫 번째 도시적. 도시적은 다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은 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커음표율 주거지역 얼마입니까? 70이야. 상업지역은 90이야. 공업지역 70이야. 녹지 얼마요? 20이야. 계획관리 40이야. 생산관리 20이야. 보존관리 20. 농림 20. 자연환경 20. 이게 지금 법률입니다. 법률. 이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을 어떻게 했어요? 5, 5, 6, 6, 5, 7 암기합시다. 5, 6, 6, 5, 7.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 7, 7, 7, 녹지 2, 2, 2, 관리 4, 2, 2, 2, 2, 더 이상 없잖아요. 용적률은 주거지역 얼마요? 500, 상업지역 1500, 공업지역 400, 녹지 100, 계획관리 100, 생산관리 80, 보존관리 80, 농림 80, 자연환경 80. 이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 어떻게 해요? 100, 50조 올라가죠? 150, 200, 250, 300, 500. 상업적은 얼마예요? 1500, 1300, 1500, 1300, 그리고 1100, 그리고 900. 공업은 300, 350, 400. 녹지가 80, 100, 100. 100, 80, 80, 80, 80. 이거 암기 못해서 한 문제 못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주거지역 70에서 400이다. 주거지역은 70에서 500이니까 틀렸죠. 상업지역은 건폐율 90, 용적률 1500. 잘 됐죠? 90에서 1500 맞아요. 계획관리는 60, 100, 계획관리는 40에서 100이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 보존관리는 40, 80이 아니고 보존관리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농림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100.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85번입니다. 85번. 국계법령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경우 건축 제한 등은 과반에 걸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 제한은 면적이 큰 쪽.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을 쳤을 때 일단은 기준은 뭐를 기준 잡고 330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을 치면 면적이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가 있냐? 도로띠 상업 그러면 660 이하가 있냐? 이걸 따지죠. 없으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야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건축 제한은 뭘 따르고 건축 제한은 면적이 넓은 지역을 따지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뭘 쓴다고요? 가중평균치를 쓴다 그랬죠. 단 해가지고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뭐를 따른다? 미광고도를 따른다.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 걸치면 건축물 전부 다 뭐를 따른다? 방화지구 따라간다. 단 해가지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 부분에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게 되면 그 밖의 지역은 어쩐다? 그러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무조건 각각이 돼. 녹지지역 안에 뭐가? 건축물이.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광고도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광고도를 따르고,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 건축자는 과반이 걸친 이러면 안 되고, 330 이하, 660 이하가 있다. 건축자는 어디라고? 넓은, 과반이 아니고 면적이 넓은. 2번, 위 1의 경우 건폐과 용적률은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건폐과 용적률 뭘 쓰라고? 가중, 평균. 말도 안 되지 지금. 3번, 대지 일부가 미관고도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건축물 대지. 잘 봐요. 대지가 아니고 뭐라고? 건축물이 미관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고도. 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4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친 경우로서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의 경계가 방화벽 구획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지. 방화지구 내외에 걸친 경우에서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래야죠. 5번, 녹지지역 건축물이 여기 있네. 녹지지역이 뭐가? 건축물이 어디 걸치면? 고도지구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고도지구, 건축물 대지 전부 고도지구 적용한다. 5번이 맞습니다. 6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기반 시설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지상수상 공중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모두 도시관리 결정한다. 그러면 안 되죠. 모두가 아니고 미리 도시를 결정해라. 즉,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은 도시관리계 결정해서 하되 예외 결정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 도시관리계 결정하면 예외는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도시계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중앙관세에 상의한다 그래요. 지자체가 관리한 것은 지자체 자료를 정합니다. 3번, 경제자유에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합니다. 4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이 모두 수용돼야 된다. 4번 지문 좀 알아야 돼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은 모두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됩니다. 5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유지 관리계획을 만들 때 연 1회 이상 안전점검합니다. 그래서 문제 86번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점검해 봤어요. 문제 85번 문제는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84 매년 나오고 85 매년 나오고 86은 혹시나 한번 해보는 거고. 자, 87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얘도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1번,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1년 내 매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매수 결정을 알렸으면 언제까지? 2년 내 사야죠. 2년. 2번, 매수 거부 결정 통보받은 토지 소유자는 개발인 허가 없이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매수 거부 결정 연다든가 매수 결정 통지하고 2년 내 안 사주면 뭐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일종건세, 3층 이하의 이종건세, 물론 단란주점, 안말수도, 너름장, 다중은 빼고, 그리고 공작물 할 수 있다.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3번, 매수문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되죠. 자, 매수문자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면 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데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토지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원치 않아도 줄 수 있어요. 비업무용 토지를 3천만 원 초과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3천만 원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원치 않더라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4번 도지대 시설 채권의 사항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조, 시, 군, 조를 정한다. 섞지 말고 5년 이상 10년 이내가 아니고 그냥 10년 이내에서 조를 정합니다. 5번 매수 청구 상대방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로 한정한다 이러면 안 되고 매수 청구 상대방은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한 타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 법에서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자한테 할 수 있다.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이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자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8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여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원 지정해야 된다는 하나, 둘, 셋 평소의 뜻이 지정해야 된다. 뭐라고 배웠나요? 평소에 정택 10년이죠. 정비구역 개발사 완료되고 10년 경과, 택지개발지구 개발사 완료되고 10년 경과, 정택 10년. 두 번째 뭐였습니까? 시공 30이죠. 시공 30. 시가 조정구역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 공원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 세 번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얼마 이상? 30만 이상. 그랬을 때 지정하여야 한다죠. 그래서 1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틀렸어요. 2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요. 5.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고시하고 2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한다.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4번 보존관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보존관리가 아니고 무슨 관리? 계획관리. 계획관리 50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갖췄을 때 보존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가 50 이상일 때. 자, 5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변경할 수 있다. X죠. 앞전에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은 첫 번째 법률에서 용도지역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세 번째가 농림, 네 번째가 자연환경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뭐라고요? 법률. 그 다음 뭐라고요? 대령,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준주거. 얘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잘 보세요. 지구단위 가지고 상하 변경 안 됩니다. 법률을 지구단위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령, 좌우 변경은 됩니다. 좌우 변경은 지구 단위로 할 수가 있지만 상하 변경은 지구 단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관리를 계획 관리 변경한다. 상하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번에 2번이고 참고로 지구 단위도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89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사항인 것은 개발행 허가사항 잘 나오는데 매년 나오지 않습니다. 확률상 반반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가사항인 것, 허가사항인 것 찾으라. 1번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인 토지에서 부피 53제곱미터 이하인 토 설치했지. 왜 평소에 수업 시간에는 이 숫자 암기를 안 시키다. 왜 갑자기 모의고사 1번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1번 지문이 중요해서 여러분이 암기해서 문제 내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응 능력을 갖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지문이 딱 나오면 뭐 눈앞이 캄캄하고 당황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만 찾으면 된다.
그 생각하면서 가볍게 1번은 패스, 통과, 맞든가 말든가요. 허가사항 이든가 말든가 숫자 남기 안 할 테니까. 그럼 1번 넘어가고 2번 토지일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고시가 된 토지를 분할한다. 당연히 허가에는 안 받죠. 3번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허가받는 게 아니죠. 4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가로 안에 전답 사이 간의 지목 변경 허가를 안 받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전답 사이 변경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결론 4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됐어요. 5번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가로 안에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이면 허가를 받는데 육장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했으니까 결론적 허가를 안 받아요. 따라서 4번이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1번은 허가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9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확률상 50% 이상은 됩니다. 1번 군수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4개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점. 행위제한 완화, 해제, 완화, 해제.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전년도가 20% 이상 증가.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이 특정 지역이 20% 이상 증가. 결론,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 개발행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율 20 이상. 그러면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1번이 개발지역구역이 해제돼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옳은 표현입니다. 2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듣고 그리고 지방도의 심의 거쳐고시 한다. 심의, 상시, 고시, 상시. 그러니까 자꾸 강조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계 수립할 때 뭐가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심의하고 고시는 상식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 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어른표입니다.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하는데 최소 면적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암기해야 되고 4번 군수는 납부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달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왜 2달이 됩니까? 왜 2달이 30, 15, 15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단시, 시장운수, 부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허가하고 며칠 내 30일 내에 예정 통지하죠. 그러면 예정 통지 받은 자가 불만있으면 15일 내 심사 청구하죠. 15일 내 심사 청구 들으면 15일 내 결과 통보하죠. 30, 15, 15 더하면 얼마? 60일. 60일이니까 얼마? 개략 2달. 그래서 허가하고 2달 내에 부과하면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내야 됩니다. 5번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전체를 부과 대상을 한다. 너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부과 대상 그러면 얼마 초과? 200초과.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4가지 아닙니까? 200초과,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91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구역, 이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허가구역은 2분의 2는 됐잖아요. 이 허가구역이 같은 시, 군, 구 안에 있으면 누가 하고 시, 도지사가 하고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누가 하고 국장이 하고 근데 단독으로 국장이 한다 그러면 X.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국장이 시도, 시군구 의견 듣는 것은 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구역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이 기간이 끝난 거 말 때 동시에 재지정할 때 시도, 시군구 의견 듣는 것이지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의견 정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3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그래서 3번 속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번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번 최근에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번 낸 겁니다. 우리는 허가구역 지정하게 되면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 며칠 후 5일 후 효력 발생이요.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인데 이 공고가 누가 지정 공고였냐? 누가 지정 공고? 자, 잘 보세요. 허가구역 지정할 때 첫 번째 뭐 합니까? 조사하죠. 지가 동향조사, 토지거래 상황조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거쳐가지고 도시기획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세 번째 허가구역이라고 지정하고 공고하고 누가 이것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 국장, 하나의 시군구 아니다 시도의사. 지정 공고하고 그 다음에 통보하죠. 통보는 뭡니까 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누구한테 알리고 시도한테, 시도는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누구한테, 등기 소장한테 이렇게 알리죠. 이제 시도가 지정했다. 누구한테 알린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알리고 누구한테 알린다?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등기소장 통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뭐 한다?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자, 그럼 공고가 허가구역 지정 공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알리기 위한 공고. 자, 효력 발생은 공고 5일이라는 것은 이 공고 5일 후지, 이 공고 5일 후지, 이 공고 5일 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하고 5일 후지. 얘는 허가권자. 시장 군수구청 누구예요? 허가권자가 공고하고 5일 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갖다 속기 딱 좋은 지문인데 앞으로 이번에 3번 틀렸다 그러면 두 번 다시 틀리면 안 돼요. 3번 보면서 아 이러고 나면 속기 좋다.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하고 5일 후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4번 관계 시도의사 시군구청장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어요. 지정했는데 누가 시군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 그 말은 타당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는 해제 끝맺음 뭐예요?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는 하여한다. 5번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할 때 공고 내용에는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도 공고한다. 허가구역 지정 공고할 때 첫 번째 뭐가 있고 어디냐 대상적 범위 기간도 밝혀야죠. 두 번째 세 번째 면적인데 주의할 것은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허가를 안 받아도 될 면적을 공고합니다. 옳은 것은 5번이죠. 자, 92번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자, 국계법령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절차와 허가받은 토지 이용 의무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무효. 그러면 O. 2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간단하게 허가 받으려면 누구한테 시군구 제출 맞잖아요. 3번 처리기간 내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경우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걸 본다. 맞죠? 처리기간 내 허가증 교부가 없다. 불허가 처분 통지가 없다.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으면 끝난 날에 다음 날 허가 받은 걸 보고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증 교부해야 돼요. 4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것인 경우 허가받은 토지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간 이용된다.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법 개정돼서 2년. 5번 토지를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의 이행명령 위반하면 취득가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옳은 표현이죠. 0, 인, 기, 방, 5, 7, 7, 10 0 했죠. 인, 그 다음 뭐예요? 기, 방, 5, 7, 7, 10.
지금 사업이 뭐라고요? 뭐 했다? 임대했다, 임대. 임대니까 이거 아닙니까? 임대. 그래서 7%. 그러면 3번을 보면서 이제 3번 정리합시다. 자, 5년의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인데 이 대통령령이 이게 7월 7일 날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됐지만 이건 이제 본 수업할 때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그거 기억해야 돼요. 5년 이내에서 대리행 정하는 기간인데 대리행 정의 기간이 옛날에는 뭐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년짜리가 아예 없어지고 3년짜리 없어지고 2년하고 4년하고 5년짜리 남았는데 2년, 4년, 5년 남았는데 2년은 알려고 하지 말아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5년이 뭡니까? 5년이 현기입니다. 현기. 옛날에 했던 현기. 현이 뭐예요? 현이. 현상 보존하고 기타는 몇 년? 5년. 현기오. 현기오.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옛날에 우리가 복사사했죠. 복시시설. 사업시행 했는데 얘는 사업시행만. 복지는 빼고 사업시행. 사업시행 몇 개? 3개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용도 지역지구 계획 맞는 사업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용도 지역지구 계획 맞는 사업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부터 하고 사업시행. 이 사업시행 세 가지는 4년이고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년이니까 2년이니까 뭐도 있고 여기는 농업도 있고 뭐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자기의 주거용도 있고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억지로 2년짜리 암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사업시행 몇 년? 4년. 사업시행 4년. 현기 몇 년? 5년.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2년. 이러면 되지 않냐는 얘기요. 사업시행 4년. 현상보존 기타는 5년. 그럼 평소에 알고 있던 거 농업, 데이터, 주거용, 복지시설 이거는 몇 년이다? 전부 다 2년이다. 그러면 축산업은 당연히 축산업 위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93번입니다. 더지개발 사업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동의기준 틀린 것은 1번. 자, 더지개발 사업계 개발계획입니다. 동의기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환지 방식인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받아요. 동의. 환지 방식 개발계획 동의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번.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더지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지역 토지소 총수 2분의 1 동의 받아야 한다.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는데 개발법에서 동의가 나오면 면적은 무조건 얼마? 3분의 1. 총수는 무조건 얼마? 2분의 1. 이러니까 이거 숫자 함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 대신 뭐를 함정 쓴다? 와 아닙니까? 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얘를 갖다가 유치하게 꼭 뭐로 바꿔놓는다니까 또는 이러면 속지 좀 말자니까요. 또는이 아니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여기를 봐야지 얘 숫자 보지 말라고. 숫자 절대 함정 안 쓰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자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됩니다. 2번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합니까? 당연히 포함하죠.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한다. 3번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토지 소유를 본다. 하나의 토지를 10명이 공동 소유하면 소유자 몇 명? 1명. 단 예외죠. 집합 건물인데 집합 건물로서 공유하면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이고 그러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공람 공급 후에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되면 그때는 공람 공급 전 소유자를 기준하고 증가된 자는 소유자 수에 포함하지 말아야 됐어요. 자, 3번, 이제 4번이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되기 전에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됩니다. 5번 구역 지정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어쩌고저쩌고 변경됐죠. 변경되면 변경 후가 아니고 변경되기 전 뭐랍니까?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문제 94번입니다. 94번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다 틀린 것은 암기하죠. 주거, 상업, 자연녹 생산지 10,000 이상, 공업은 30,000 이상, 보존녹지 구역 지정할 수 없음, 도시적 밖에는 얼마? 30만, 도시적 밖에 아파트 델리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20만 이상. 그래서 면적 기준 틀린 것은 4번 보존녹지는 면적은 고사하고 구역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95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설립하는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조합 임원입니다. 1번 이사는 의결권을 갖는 토지소유자 이해야 된다. 일단은 임원은 이 도시개발 특이하게도 도시개발 조합만큼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은 의결권이 없는 조합은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주민의 의견 정치나 공람 공고일 후에 분할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걔들은 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토지 소유자는 마침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되려면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 아닙니까?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 보게 되면 이사는 당연히 임원이니까 의결권을 갖는 토지 소유자 조합은 이해야 된다. 5가 되죠. 2번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 겸할 수 없지만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은 겸할 수 있다. 잘못됐죠.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또 다른 임원 직원 할 수가 없고 현재 여기서 임원 직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네 가서 똑같은 도시개발 조합의 임원 직원 할 수가 없습니다. 비리 방지입니다. 2번 틀렸네요. 3번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면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조합의 이사로 서임된 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다음날 이사 자격 상실한다. 도시개발법은 이게 결격사에 해당하면 해당된 날이냐 다음날 주로 이거 물어보니까 다음날 자격 상실. 5번 조합의 감사 선임은 대의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임, 환, 정, 해 생각나죠? 개발계 수립 변경, 임원 선출, 환지기 작성, 정관 변경, 합병 해산, 임원 선출은 뭘 뭐한다? 대의회가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선출, 감사 선출은 당연히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문제 96번입니다.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과 관련된 원형지 공급 개발 등의 설명이 다 옳은 거.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1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5분의 1 이내 한정. 5분의 1이 아니고 얼마? 3분의 1. 암기하죠. 그것은 3분의 1.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요. 2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등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원형지 전매 제한 기간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10년.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등이 정하는 기간 해가지고 공사 끝나고 5년, 계약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날 그랬잖아요. 공사 완료 공고하고 5년 아니면 원형지 공급 계약체로 10년 둘 중에 빠른 날. 그래서 2번은 5년이 아니고 10년이 옳겠고요. 3번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에서 정한 착수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냐는 경우 2회 이상 시정 요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옳은 표현이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줬어요. 누구한테? 갑에게. 얘 개발한다 해가지고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원형지 개발자한테 줬다. 뭐 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공급계약을 갖다 해지할 수 있냐? 있습니다.
공급계약을 해지할 때는 몇 회 이상 시정요구? 이거 뭔가 조건을 뭔가 안 하니까 해라 몇 회 이상? 2회 이상 시정요구하고 불응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공장 용지로 공급하는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 원래 원형지 개발자는 원래는 수의계약 맞아요. 원형지 개발자는 수의계약인데 이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두가 있었죠. SD하고 S회사 해가지고 공장 용지하고 학교 용지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 입찰 방식을 하는데 몇 번? 2번 유찰이 되게 되면 2번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 뭐 된다? 수의계약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 틀린 표현 5번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그러지 말고 원형지 공급가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있잖아요.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이거를 토대로 협의하게 해야 됩니다. 자, 문제 97번 보겠습니다. 97번 더지기말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지 예정지입니다. 1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소유자만 있는 것이 임차권자에서 임차권도 같이 옮겨줘야지 이런 얘기요.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토지 사용 수익 시작을 날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은 환지 예정지 지정 사용 수익 개시일은 원칙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인데 예정지에 사용 수익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시행자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면 사용수익의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3번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토지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없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죠. 있다. 채비지 왜 지정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팔아먹으려고.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되면 사용수익 기본이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지할 수 있다. 예정지 지정하다 필요하면 장애물 이전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예정지 지정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그것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네요. 98번 환지 처분이 난 청산금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줄 수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토지는 굳이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할 필요 없잖아요. 환지 처분 전에 미리 청산할 수 있습니다. 2번 구청장이 청산금 50억을 징수해 주는 경우 위탁자는 4억을 구청장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청산금 납부무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이거 아닙니까? 강제 징수. 근데 이게 비행정책이면 강제 징수 못하니까 누구한테? 특도시군구한테 징수 위탁했잖아요. 징수 위탁하니까 구청장이 얼마 받아줬다고? 50억 받았다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죠. 수고비 몇 프로 주라고요? 4%. 4%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4%가 어떻게? 5, 4가 4억이 나옵니까? 얼마 나와야지? 4%면 2억이 나와야지 2억이.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항상 강제 징수했을 때 지급수술 몇 프로? 4%. 3번 청산금의 이자로부터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4번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공탁할 수 있다. 5번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월로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법까지 문제고, 자,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봤어요. 여기서 쉬고, 도정법은 쉬고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